네, 안녕하세요. 본보기에서의 옥상 변호사입니다. 네,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최양 변호사입니다. 최한 변호사,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민사소송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이제 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이제 나뉘는데, 최한석 변호사님, 그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큰 틀에서 좀 의미와 차이가 좀 어떻게 될까요? 좀 개념적으로 보자면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국가의 수사기관이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법원에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법원이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른 형량을 결정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개인 간에 또 아니면 회사와 회사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국가의 힘을 빌려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길 바랄 때, 그럴 때 제기하는 소송을 민사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범죄를 저질렀다 혹은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형사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최양 변호사님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최양 변호사는 저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냥 단순히 제가 미워서 돈을 안 갚고 있다. 그러면 제가 판사님에게 아니 돈을 좀 갚도록 좀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제 민사소송 절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최양 변호사님, 그 민사소송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뭐 형사 절차와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일 크게 이제 네. 궁금하신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직접 가야 되나요?인 것 같습니다. 사실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소인은 사실 상관없지만 피고소인, 피고인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대리인이라고 하죠. 변호사가 대신 가서 이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직접 안 가셔도 된다는 게 사실 형사소송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가장 중요한 내가 바쁜데 이거 계속 재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변호사에게 맡기면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준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요. 최한국 변호사님, 또 내용적인 면에서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형사소송은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아주 그 판사님이 재량의 여지가 크고, 그리고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라는 그 쌍방의 구조가 있지만 사실상 그를 통해서 판사님의 그 판단을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그 판사님 또는 이제 합의부 재판부는 일종의 심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쌍방이 서로 간의 공방을 통해서 각자가 입증해야 될 부분들을 입증하고 그걸 반박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이거 심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누구의 손을 들여줘야 되느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형사소송은 국가기관에서 뭐 이제 주로 이제 수사기관이겠죠. 수사기관에 나서서 형사처벌을 해달라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증인신문이든 뭐 이렇게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제 형벌을 가할지 말지, 그리고 어떤 형벌을 가할지를 정하는 게 형사소송 절차이다. 민사소송은 판사님은 조금 뒤로 빠지고 주로 이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소를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하는데, 원고와 피고가 서로 판사님 앞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저렇게 또 반박을 하고 또 재반박을 하고 그와 같은 구조로 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양 변호사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이제 뭐 고소장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이제 뭐 제출되거나 이제 드러나는 자료인데, 민사소송에서는 조금 용어가 다르죠. 뭐 어떻게 될까요? 뭐 소장, 뭐 이렇게 또 준비서면, 네. 뭐 이런 뭐 네. 참고서면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소장이라는 것이 이제 원고 측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뭐 무엇을 달라, 혹은 어떤 걸 확인해 달라라는 이제 전반적인 취지가 담긴 내용을 접수하는데 그 자료를 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최양 변호사님에게 빌려고 한 100만 원 갚으십시오라고 이제 소장을 쓰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여금 반환 청구해소라는 소장을 기재해서 제출하고, 그럼 그 이후로는 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피고 측에 이제 그 원고의 소장을 송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피고 측에서는 그 소장을 받고 나서 자신의 주장을 이제 반박으로 서면을 내야 된다. 이게 준비 서면이라고 하죠. 네, 이제 뭐 네. 답변서 처음에는 네. 이제 답변서로 해서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뭐 그냥 원고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답변서를 네. 이제 내면서 이제 서로의 공방이 시작이 되는 네. 것 같은데요. 장학석 변호사님, 그 구체적으로 이제 소장을 냈고 상대방이 이제 소장을 받은 다음에 일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어떠한 절차로 좀 진행이 되나요? 일단 소장이라는 건 원고의 일행의 주장을 담은 것이고 답변서는 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입장만 정리해서 제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나중에 이제 의뢰인과 변호사가 서로 논의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원고는 자기의 주장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올 수도 있고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새로운 자료들이 나올 수 있고 이것들을 담아서 새롭게 준비 서면을 제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세무당국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한테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런 걸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자기 서면에 담아서 새롭게 주장을 담아서 그 서등들을 제출하고 그에 대해서 상대방은 또다시 반박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서면을 통한 공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판사님은 주로 이렇게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원고 측에서 한번 주장해 보시고 또 피고 측에서 반박해 보시고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그와 같은 뭐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를 담아서 이제 준비 서면을 내고 또 피고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 녹취록 같은 것들을 내면서 그 계약서에서 내용이 좀 변경된 거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조회나 문서 제출 명령 이런 절차를 통해서 뭐 국가기관이든 뭐 그와 같은 서류를 가지고 있는 은행이든 뭐 회사에 그 서류를 이제 법원에 제출하게끔 해서 그걸 또 이제 원고든 이제 피고 쪽에서 이용하는 뭐 그런 또 절차가 거치게 되고 그래서 짧게는 뭐 몇 달, 길게는 또 뭐 해를 넘기면서 이렇게 서로의 공방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최양 변호사님 뭐 형사소송에서는 이제 형이 선고되면 뭐 그게 확정이 되면 이제 뭐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이런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민사소송은 뭐 판결이 선고가 되고 확정이 되었다. 그러면 뭐 그냥 돈이 바로 들어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일단 이제 돈과 관련된 소송이 이루어져서 네. 선고가 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뭐 원고 입장에서 피고가 바로 돈을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판결이 확정이 되면 확정 이제 권한이 있는 판결문을 가지고 물론 피고 측에서 그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주는 게 제일 사실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실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집행을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러면 소송을 하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집행은 또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확정된 판결문 이제 일단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이제 심판관으로서의 그 판사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제 뭐 재산을 찾거나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이제 객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이제 명백한 이제 판결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 확정이 되고 이겼다고 해서 바로 이제 돈이 생기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그 이후에도 집행 절차를 거쳐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예, 오늘은 뭐 형사 소송 절차와 민사 소송 절차의 차이점, 그 다음에 민사 소송 절차의 개략적인 내용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